학점은행제를 해보려는데 광고밖에 없고 정보는 많은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처음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상담해 보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을 찾아냈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건 빼버린 진짜 핵심 정보. 두 번째, 최종 학력별 시작 방법. 세 번째, 가장 저렴하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실수를 예방하는 법까지 영상에 넣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력 조건을 갖출 수 있다. 한마디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대학교 편입, 자격증 응시 자격, 취업을 위한 학력 개선 등이다. 그런데 이때 목표가 잘못 설정되거나 순서가 꼬이면 의도치 않게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본인의 최종 목표를 정해두고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학점은행제의 정의.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교를 안 다녀도 학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다. 제도 자체는 간단한데 수업으로 학점을 채우고 자격증, 독학사도 학점으로 인정되다 보니 조합이 너무 다양해진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시작해도 학위 취득하는 길은 무수히 많아진다. 이때 잘못된 길로 가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심각하면 학점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플랜으로 진행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이번 영상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뺐으니 이대로만 따라하면 학위 취득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 초간단 5단계 가이드 바로 간다. 1단계 목표 학력.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지 정해보자. 편입, 대학원, 자격증 응시 조건 등에 따라서 필요한 학위, 학력 자체가 달라진다. 학점은행제는 2가지로 나눠진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장인 전문 학사, 4년제 졸업장인 학사. 정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2단계 목표 전공. 학점은행제는 보는 것처럼 수많은 전공들이 존재한다. 이때 잘못 정하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전공은 잘 알아보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점은행제 사이트 표준교육과정을 들어가서 학위와 학과를 선택하면 전공 관련 모든 수업이 나온다. 이렇게 우측에 교육훈련기간 조회를 누르면 수업 개설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막상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수업 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로 진행하지 못하고 학과를 틀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학점은행제는 수많은 전공 중에서 실제로 진행 가능한 대표적인 전공들이 존재하는데, 이때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학과는 경영, 사회복지, 아동, 심리, IT 등이다. 이 중에서도 학점은행제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학과인 경영학이 유명한데 다 이유가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면서 취득 가능한 전공 자격증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전공 학점을 채우면서 단기간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내가 전공 학점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안 되면 오프라인도 섞어야 된다. 나 역시도 자연계열 공대로 편입했지만 학점은행제는 경영학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학력 조건인 학위와 진행할 전공이 정해졌으면 현재 나의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졸업할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이제 만들어보자. 3단계 나만의 플랜 만들기. 여기서 핵심은 졸업 조건 5가지다.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한다. 먼저 학위마다 필요한 총 학점이 다르다. 전문 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 그 다음 중요한 2가지. 첫 번째, 의무 18학점. 수업은 6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수업은 3학점이다. 두 번째, 전공 필수 학점. 전공의 노른자 같은 핵심 과목이다. 이걸 안 맞추면 전공 필수 학점이 모자라다는 문구가 뜨면서 최종 졸업이 막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출발선이다. 최종 학력이 고졸, 대학 중퇴자, 대졸인지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다. 이미 가진 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마디로 고졸은 0학점부터 시작하지만 대학을 다녔다면 취득해둔 학점만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이때 그 학점들을 막 가져오면 나중에 학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취득한 학점들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 설계, 학습 구분이라고 부른다. 보통 이때 플래너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반 학점이다. 일반 학점이란 내가 진행하는 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학점을 말한다. 내가 경영학을 하는데 컴퓨터 과목을 들으면 일반 학점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절반은 끝났다. 이제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 대표적인 3가지 방식이다. 수업. 가장 먼저 수업이다. 학은제 사이트 표준교육과정 탭을 보면 수많은 전공들이 나와 있다. 여기에 희망하는 전공을 눌렀을 때 수업들이 나오는데 우측에 개설 교육 훈련 기간을 눌러보면 조회된다. 그래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하면서 과목을 확보하고 개강을 하고 나면 15주 동안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때 내가 몇 학기 수업을 듣는지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수업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된다. 이를 초과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에 50학점을 들어도 42학점까지만 인정된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중복 과목이다. 이전 애들은 수업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 둘 중 하나의 학점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점이 모자라게 되니 조심하자. 그리고 학점은행제 수업도 대학교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 과제, 토론 등을 참여해야 된다. 다음이다. 자격증. 자격증은 딱 2줄로 정리할 수 있다. 학사 기준 최대 3개, 전문 학사 최대 2개. 다른 전공의 자격증은 1개만 인정된다. 여기서 핵심은 가성비 자격증이다. 난이도에 비해서 학점을 많이 주는 자격증. 대표적으로 경영학에서는 매경 테스트, 테스트 같은 자격증이다. 우리는 스펙이 아닌 학점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다음이다. 독학사. 독학사는 한 줄로 말하면 시험 합격하면 학점 주는 제도이다. 1단계는 전부 교양 4학점으로 인정되고 2단계부터는 과목마다 다르게 5학점으로 인정된다. 보통은 난이도가 쉬운 1, 2단계를 위주로 준비하는 편이다. 과목마다
학부만 잘 선택해도 생각보다 빠르게 합격이 가능하다. 4단계 교육원 선정. 수십 개의 교육원 중 어떤 곳이 제일 좋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이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장점으로는 학과가 다양하고 대학교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학 생활을 체감해볼 수 있다. 직접 출석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 현장감이 있어서 집중이 잘 된다. 단점으로는 등록금까지 대학교랑 비슷하다. 가격대가 200~300만원 정도로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편이다. 반대로 온라인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리고 온라인 특성상 비용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도 가능해서 부담은 적은 편이다. 그래서 편입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학위 취득하는 시간을 줄이고 저렴하게 진행해서 이때 확보한 시간과 비용을 편입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점으로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성을 잃기 쉬워진다. 그래서 이때 플래너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보통 플래너는 처음 학습 설계부터 어떤 식으로 졸업을 하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플래너와 진행을 한다면 극강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광고 문구만 보고 시작했다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계획대로 했는데 졸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플래너는 양날의 검이다. 요약하면 시간이 여유있고 대학생활을 느끼면서 다양한 학과는 오프라인 방식, 시간을 단기적으로 적게 투자하면서 빠르게 끝내고 싶으면 온라인 방식의 관리 잘 되는 플래너 조합을 추천드린다. 5단계 행정 처리와 학위 취득. 우리가 학점을 취득하는 것과 별개로 총 3가지의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 학습자 등록이란 각 분기마다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겠다고 전공과 학위를 등록하는 개념인데 선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수업을 먼저 들어도 된다. 학점 인정이란 내가 취득해둔 학점들을 교육부에 인정시키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이란 내가 모든 졸업 조건을 충족했을 때 졸업장을 신청하는 개념이다. 겨울 졸업, 여름 졸업으로 나눠진다. 행정 처리는 헷갈리기 쉬워서 진행할 때 꼭 매뉴얼대로 해야 학점이 덜 인정되거나 학위가 밀리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5가지를 키워드만 다시 기억해보자. 18학점, 전필, 42학점, 중복 과목, 행정 처리. 이 영상에 포함된 내용만 정확히 알고 시작하면 학점은행제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이 영상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분을 다시 돌려보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플랜이 필요하면 본인의 상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